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민중의 지팡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볼 학과는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학과는 바로 경찰행정학과인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이금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찰행정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21세기 국가발전 최고의 사회 간접자본 하면 사회 질서를 들 수 있겠죠. 네. 그 사회 질서 유지에 한몫하는 분들이 이제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능력 있고 사명감 투철한 그 경찰 간부 후보생을 기르는 곳이 경찰행정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과의 교육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경찰학과 범죄학이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방송 도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선생님, 경찰행정학과는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그리고 네. 경찰대학과는 어떤 또 차이가 네, 있나요? 그런 그 의문점이 생기겠죠. 네. 4년제 대학은 한 78개 정도가 있고요. 예. 전문대학은 한 47개 정도가 네.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찰 간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간부 후보생을 이제 그 공부하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경찰대학은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예. 그야말로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런 하듯이 것처럼, 그래서 네. 6년 의무 복무를 한 다음에 네. 6급 경찰 공무원 계급을 달고 지구 순찰대장이나 파출소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무상 교육으로 6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소정의 학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네. 6년을 채우고 퇴직한 다음에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경찰대학과 경찰행정학과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흔히 그냥 경찰학과 그러면 전문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행정학과 그러면 4년제 대학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노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네. 생각이라는 얘기죠. 경찰 활동 자체를 학문상 독립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경찰학과라고 하고 예. 또 경찰학 그 활동 자체를 경찰 행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 행정인데 별 그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해마다 그 경찰 공무원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우리 그 나라의 그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태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직업을 또 원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구급 행정 경찰이 되는 거 순경 그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전문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또 경찰 관련 대학을 다니면서 관련 학점 45학점 이상을 딴 학생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네. 남자는 38대 1 정도가 됐고요. 평균? 네. 네. 여자는 99대 1 정도가 됐습니다. 또 네. 최고 경쟁률로는 남자가 222대 1. 또 여자는 대구 2명 모집에 644명이 응시를 해서 322대 1의 경이적인 그런 경쟁률을 일으켰는데 뭐 정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죠. 그렇군요. 322대 1이라니 놀랍네요. 선생님, 우리 주변에 이제 경찰들을 보면 일상에서도 시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네. 있잖아요. 지금 시대의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그 공부에서도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더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범죄자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맞닥뜨려 가지고 격투를 하다 순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 정말 큰 박수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경찰의 사명이나 경찰의 정신을 다시 한번 또 짚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경찰행정학과에 대해 더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경찰행정학과. 범죄 통계론 수업이 한창인데요. 양쪽 끝에 동떨어져 있는 한 명씩이 있잖아. 그거 이상치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세 개 중에 뭘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 조금 낯설어 보이지만 통계 수업은 경찰 행정학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이 통계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져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수학을 배우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경찰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이 통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범죄자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통계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관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런 정보들을 통계 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과 특성상 경찰 행정학과는 실무 수업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법이란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행정법이란 게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그런 속에 하나 있는 파트인데 저희 학과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수업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좀 경찰에 좀 최적화돼 있는 그런 법에 관해 가지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가지고 산업보안론을 들으면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뭐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그런 신종 범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배우고 마약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학문에 대해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산업보안론은 이제 최근에 저희 학과도 다른 보안 업무에도 많이 진출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찰 체육 실습 현장.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겐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우선이겠죠. 특히 경찰 시험 중에 체력 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생들은 이론 수업 외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진다고 합니다. 체력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돼서 공부할 때도 좀 더 기른 체력으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 간부 시험에 체력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경찰 행정학과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술 수업. 자, 시선은 아무 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 자기한테 자기가 편한 쪽으로 아무 쪽이나 보면 됩니다. 넘어지면서 시선을 반대 돌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첫 수업으로 유도의 낙법을 열심히 익히고 있었는데요. 무술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 중 하나로 전직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기술을 전수한다고 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학교 수업 자체 중에서 이렇게 유도를 배우는 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전공 중에서. 근데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동기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유도뿐만 아니라 체포술 등의 수업도 있는데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경찰 행정학과. 열정을 가진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경찰 행정학과의 목표라고 하네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경찰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공안 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이 절대 다수였습니다만 최근 들어 90년대 이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졸업생들 진출 분야가 진로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즉 국가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 즉 심지어 금융권에까지도 많은 우리 졸업생들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경찰 행정학과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4학년 조성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조성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인군 어떻게 해서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찰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든든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년이 될수록 경찰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경찰 관련 학과를 집중 모색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지금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알게 되었고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결과 본과에 정시로 당당히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매스컴을 통해 비추어지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위험하고 고된 직군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는 저의 꿈을 믿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의 꿈을 믿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 저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네. 든든할 것 같네요. 네. 요즘 시대에는 그 성인군이 말하는 그 정의가 참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유도 수업이 또 필수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무술 수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과 전공 수업 중에는 1학기 때 개설되는 무술, 2학기 때 개설되는 체포술, 1, 2학기 공통으로 개설되는 경찰 체육실습이라는 총 3가지의 전공 실기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총 전공 강의 수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적지만 네. 대신 저희는 방과 후에 그 대운동장에서 구보를 한다든지 저희 학과 체육관에서 유도를 하는 등 기초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과 차원에서 운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기 초와 학기 말 2차례에 걸쳐서 체력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함양된 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1학년 시절 통통한 체격에 체력도 좋지 않았지만 학과 차원의 운동을 함으로써 살도 많이 빼고 체력도 눈이 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경찰행정학과에 가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가이거든요.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현재 저희과 전공은 기초 전공과 전문 전공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학과 자체가 경찰행정학과이다 보니까 경찰 그리고 범죄에 관련해서 강의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 관련한 강의로는 경찰과 사회, 경찰 조직관리, 경찰 인사행정, 경찰학개론, 경찰 정책론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범죄 관련 강의로는 범죄학개론, 범죄 예방론, 신종범죄론, 폭력범죄론, 범죄 통계론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드라마에 나온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전 국민분들께서 크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저희과 전공 중에 범죄 수사론이나 범죄 심리학 등을 통해서 네.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경찰 관련된 수업 외에도 교정학, 피해자학, 소년비행론, 산업보안론, 국가정보학 등의 교과 수업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의가 경찰 관련, 그러니까 경찰학 그리고 또 범죄학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경찰행정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변춘 선생도 금방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경찰학과 네, 범죄학이 범죄학. 있다라고 이렇게 네. 배우신 것 같은데 그 학문 성격상 이론과 실제가 병행하는 그런 학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 과목으로는 경찰학 개론이라든지 법학 개론이 있고요. 세부 전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학과 범죄학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이외에도 법을 또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공부하게 되고 네. 또 폭넓은 그 지식을 갖추도록 해서 실제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 체육인 무술, 뭐 체포술 그렇죠. 등도 네. 실습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인군 제가 듣기로는 이 경찰행정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 유독 그 동기간 그리고 선후배 간의 의리가 끈끈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과가 동기간 그리고 선후배 간 의리가 끈끈한 이유는 네. 타 과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게 학과 차원 학과 운동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후배들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흔히 말하는 전우회처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저희 과는 기수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예절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다양한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그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예.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네. 저희 총동문회도 국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후배들을 위해 무심양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하면 네. 정이 생기죠. 네. 이 성인군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찰 조직만의 독특한 네. 그 집단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때가 좀 떠오르고 네. 지금 보니까 같이 땀 흘리기도 하고 전후에, 이제 네. 끈끈하고 선배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조직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어떤 그 학과 활동이나 어떤 뭐 동아리 활동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끈끈하게 더 만들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성인군 그 들었던 과목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과목, 제일 재밌게 들은 과목 좀 하나 얘기해 줄래요? 저는 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범죄의 원인론과 범죄 수사 그리고 범죄에 관한 일반론을 학습할 수 있었던 강좌들을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 예로는 범죄 수사론, 범죄학 특강, 폭력범죄론, 범죄 심리학 등을 들었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배울 수 있었고 네. 우리나라 범죄만의 특징이나 사법경찰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그 실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군에게 어려웠던 전공 과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전공이 기초전공과 전문전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전문전공을 듣기 위해서는 기초전공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문 전공의 내용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범죄 수사론과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종류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문 분야로 갈수록 네. 어려워지죠. 모든 그렇죠. 학문이. 네. 네. 그런데 선생님, 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이런 그 전문 이론 수업 말고도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변춘 선생님 말씀하시기도 했고 기초 전공이 좀 잘 돼 있어야 심화 수업을 또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고. 다른 네.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네.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범죄자를 대하는 그런 그렇죠.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력이 필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갖추어진 체력이 아니고요. 네. 단련하고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체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군 자체도 옛날에 좀 뚱뚱했었는데 네. 날씬해지고 네. 뭐 체력이 강인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네. 너무 체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성인군. 이 경찰행정학과 입학할 때 그런 뭐 미술 실기처럼 체력 검사 같은 게 있나요? 그 경찰대학교 시험에는 필기 시험 이외에 체력 실기 그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많이 착각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경찰행정학과의 진학은 대학 입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딱히 별도의 체력 테스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입학해서 그리고 또 주 2, 3회 운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또 체력은 향상되는 거니까요. 네네. 네. 선생님, 이 경찰행정학과에서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윤리의식이 좀 강해야 되겠죠. 예. 또 높은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그거하고 책임감이 좀 투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뢰받는 국민의 봉사자가 될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인군이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 경찰행정학과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희 과의 경우 단체 생활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적인 학생들이 조금 더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극적이거나 개인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 단체 생활을 주가 이루는 저희 학과 생활에는 적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성향도 물론 학과 생활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지는 꿈에 대한 열정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꿈을 위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누구나가 경찰행정학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경찰행정학과에 어울릴까요? 네, 단순하게 그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탐구적 사고를 좀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 그런 일에도 흥미와 자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국가와 시민의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성이 좀 투철한 그런 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 선배님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업무나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그리고 보호관찰,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 예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과 공부를 하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수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경제범죄라는 거는 이제 사기나 횡령과 같이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받고 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선배들, 후배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다양한 경험을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서워하고 피하게 된다면 그런 경찰에 대한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전을 즐기는 그런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온 졸업생들의 메시지 잘 봤습니다. 선생님, 경찰행정학과를 나오면 모두 경찰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진로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경찰이 많이 됩니다. 네.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실, 예. 군수사기관 등 그 중추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사회 각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또 일부 학생들은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조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위 행정관료로 또 진출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원까지 쭉 가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으로 진출하는 그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소방 간부직, 또 교정직, 예. 또 출입국 관리직 뭐 등등등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요. 네. 또 요즘에는 또 사설 그 보안 업체가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예, 있죠. 예, 그렇게 예. 또 금융권에서도 보안 업무 관련 직종도 이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쭉 드렸듯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안전과 보안 관련 분야는 계속 주목받고 있는 분야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은데요. 성인군 화면으로 이 선배님들 모습을 봤는데 성인군도 이제 4학년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주변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성인군이 꿈꾸는 나가고 싶은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희 경찰행정학과라는 학과의 특성상 경찰 간부를 꿈꾸는 학생들이 네.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가정보원, 그리고 감사원 등의 공안직 계열의 몸을 담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네. 각종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스쿨 진학을 꿈꾸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교수직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 사기업 준비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이처럼 주변에 다양한 진로에 다양한 꿈을 꾸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 저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네.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그렇군요. 위해서 필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예. 하루빨리 경찰이 되어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빨리 일조하고 싶습니다. 범죄 없는 대한민국이란 말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좀 든든해지네요. 네. 선생님, 앞으로 이 경찰행정학과의 비전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융복합형 인재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바라고 있는 건데 법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문제 해결을 많이 하는 그런 건 실용과학에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융복합형 인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 또 안전하고 보안 분야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문적인 인재는 늘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안전과 보안 쪽이 네. 주목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이제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인군, 이제 경찰행정학과에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떤 걸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현재까지 저희 경찰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단일 학과였습니다. 네. 그러나 내년인 2017학년도부터는 단과대학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네. 그에 따라 경찰학, 산업보안, 범죄과학, 교정학 등 4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눌 예정인데요. 따라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더욱 규모가 커지고 네. 더욱 좋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큽니다. 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로의 진학은 어디까지나 대학 진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행정학과로의 진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분들께서는 정시나 수시 등의 대학 입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운동 등에 대한 걱정은 대학 진학 후에 걱정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네.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하시어 대학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이런 말이었네요. 네, 선생님도 이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내 흥미와 적성이 잘 맞느냐, 또 나의 가치관으로 잘 맞는 직업이냐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방송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찰행정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날로 높아지는 인기만큼 실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인성까지 갖춘 인재들이 모이는 경찰행정학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조성인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